트랜스듀서로부터 정기적 신호를 읽어내고 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상위 계층의 센서 시스템에 전달하는 회로를 총칭하여 리드아웃 회로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리드아웃 회로 중 트랜스듀서가 동작하기 위한 바이어스 조건을 설정하고 전압, 전류 또는 전하를 읽어내어 신호를 출력하는 첫 번째 회로인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듀서에 바이어스를 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물리량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하는 리시스티브 트랜스듀서의 저항값 변화를 읽어내는 센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듀서에 바이어스를 가하고 신호를 읽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트랜스듀서에 고정된 바이어스 전류를 인가하고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하는 전압 차를 측정하는 방법과 이와 반대로 고정된 바이어스 전압을 트랜스듀서에 인가하고 이 전압원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다음과 같이 고정된 전압원과 바이어스 저항을 이용하여 트랜스듀서에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패시브 바이어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바이어스 저항과 트랜스듀서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듀서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식에서 트랜스듀서 저항 변화에 따른 출력 전압의 관계가 비선형적 특성을 갖습니다. 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모에서 RS에 관한 항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바이어스 저항을 트랜스듀서 저항보다 매우 크게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어림산할 수 있어 선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어스 회로를 노턴 등가 회로로 표현하면 이상적인 전류원에 가깝도록 높은 출력 저항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압으로 바이어싱하고 전류를 읽어내는 경우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측정을 위한 저항을 전류 경로에 삽입하여 이 측정 저항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 차로부터 전류를 간접적으로 구하여 냅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도 측정 저항과 트랜스듀서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전압은 다음과 같이 비선형식으로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IM, 즉 RS분의 VB에 비례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분모에서 측정 저항 RM에 관한 항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측정 저항을 트랜스듀서 저항보다 매우 작게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어림산할 수 있어 선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어스 및 측정 회로를 떼브란 등가 회로로 보고 이상적인 전압원에 가깝도록 낮은 출력 저항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패시브 바이어싱은 두 경우 모두 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도와 선형성을 모두 향상시킨 회로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감도와 선형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전류원 또는 전압원이 이상적인 전류원 또는 전압원에 가깝도록 설계된 액티브 바이어싱 회로를 사용합니다. 트랜스듀서에 고정된 전류를 인가하면서도 발생된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오프앰프와 트랜지스터 및 값을 알고 있는 전류 발생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원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회로는 피드백에 의하여 전류 발생 저항에 가해지는 전압이 반드시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과 같도록 보장되어 전류 발생 저항에 설계된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이 전류는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출력됩니다. 이 전류는 레귤레이티드 캐스코드 회로를 구성하고 있어 출력 저항은 RB에 비하여 수천 배 높은
수 메가옴 이상의 값을 가져 이상적인 전류원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전류를 트랜스듀서에 인가하여 발생된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트랜스듀서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트랜스듀서에 고정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OP-앰프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회로는 피드백에 의하여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압이 반드시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과 같도록 보장되며 트랜스듀서에 흐르는 전류가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출력됩니다. 이 회로는 트랜스듀서 저항 측에서 위쪽을 바라보는 경우 출력 저항이 수오옴 이하의 값을 갖는 이상적인 전압원으로 보이는 반면 측정 전류가 출력되는 측에서 바라보면 앞서 설명한 출력 저항이 매우 큰 전류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출력 전류를 값을 알고 있는 측정 저항에 인가하여 전압으로 변환하여 측정함으로써 트랜스듀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의 감도는 노미널 값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인가되었을 때의 트랜스듀서의 노미널 값을 기준으로 물리량의 상대적 변화에 따른 트랜스듀서 값의 상대적 변화로 정의되는 센시티비티로 표현합니다. 한편 센서의 감도는 물리량의 변화에 따른 센서의 최종 출력의 비율인 레스폰시비티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커런트 바이어스된 리시스티브 트랜스듀서의 측정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트랜스듀서 저항을 노미널 밸류 R0와 저항 변화 델타 R로 나누어 전개하면 다음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전압은 센싱하고자 하는 물리량과는 관계없이 저항의 노미널 밸류와 바이어스에 의하여 결정되는 옵셋과 물리량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리량의 변화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 레스폰시비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 센시티비티는 주로 트랜스듀서 물질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센서의 궁극적인 감도인 레스폰시비티는 트랜스듀서 센시티비티뿐만 아니라 모듈의 구조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리량과 트랜스듀서의 노미널 밸류 B, 리드아웃 회로의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시스티브 트랜스듀서의 경우에는 바이어스 전류가 클수록 높은 리스폰시비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시스티브 트랜스듀서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는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셀프 히팅이라고 합니다. 큰 바이어스 커런트를 사용하는 경우 셀프 히팅에 의한 열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방열되지 않으면 트랜스듀서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미널 저항값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비선형적 특성을 갖게 되거나 관측시간 길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부정확한 측정값을 얻게 됩니다. 트랜스듀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듀서 저항의 노미널 밸류는 수퍼센트 이상의 큰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서 특성은 불특정한 옵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이징 등의 원인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미널 밸류 값이 변화되며 온도에 의한 영향으로 측정 중에도 변화하여 기울기 또한 불특정한 값을 갖습니다. 옵셋과 기울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비선형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어 측정된 값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노미널 밸류 불확실성, 온도 및 셀프 히팅 또는 비선형성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종의 디퍼런셜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트랜스듀서를 사용한 두 개의 회로를 구성하여
하나의 트랜스듀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인가하고 다른 하나에는 물리량이 인가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차를 구하면 두 트랜스듀서의 노미널 밸류가 비슷하며 온도의 영향 및 셀프 히팅에 의한 영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고 가하여진 물리량에 의한 저항 변화인 델타 R을 보다 높은 신뢰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캔슬레이션 방법으로 다음 예와 같이 트랜스듀서 두 개를 이용하여 상하로 대칭적 균형을 맞춘 회로로 구현하면 디퍼런셜 구조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의 불확실성과 비선형성을 제거하여 가하여진 물리량에 의한 저항 변화인 델타 R을 보다 높은 신뢰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디퍼런셜 구조와 밸런스드 구조를 조합하여 4개의 저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 회로를 휘스턴 브릿지라고 합니다. 중간 지점에서의 전압 차를 구하여 보면 모든 항이 저항의 비율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노미널 밸류, 셀프 히팅 및 비선형성의 상당 부분이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며 4개의 저항값이 같을 때 출력 전압은 0이 됩니다. 휘스턴 브릿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고정된 전압으로 바이어스하는 방법과 고정된 전류로 바이어스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전압으로 바이어스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휘스턴 브릿지의 4개 저항 중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저항에만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인가하여 저항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동일한 물리량을 받는 두 개의 트랜스듀서를 서로 대각선 위치에 배치하면 2배 큰 출력 전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단일 패시브 바이어싱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옵셋을 디퍼런셜 구조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기법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선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두 개의 트랜스듀서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보적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물리량에 대하여 각각의 트랜스듀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 변화에 대하여 한쪽 트랜스듀서까지의 거리는 늘어나는 반면 다른 쪽 트랜스듀서까지의 거리는 줄어드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보적인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저항 변화에 대한 출력 전압이 선형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보적 트랜스듀서 두 쌍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는 경우 2배의 선형화된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보적 트랜스듀서를 사용한 비선형성 제거는 트랜스듀서 자체의 동작 원리상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모듈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적용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상보적 트랜스듀서 없이 선형 특성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오핀프를 사용한 클로즈드 루프 앰플리파이어 회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트랜스듀서를 피드백 경로에 배치함으로써 선형화된 출력 전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화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개의 동일한 트랜스듀서를 다음과 같이 배치함으로써 이득을 2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회로를 이용하여 선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출력 전압 시계에 노미널 밸류 값인 R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노미널 밸류 편차에 따른 레스폰시비티의 편차나 셀프 히팅에 의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비선형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전압 바이어스된 휘스턴 브릿지의 양쪽 브랜치는 상보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온전한 디퍼런셜 구조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비선형성이 완전하게 캔슬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OPM프를 이용하여 선형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미널 밸류 디펜던스가 남아있는데 R분의 VB항은 브릿지 회로에 흐르는 토탈 전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고찰로부터 전체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비선형성과 노미널 밸류 디펜던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된 전류로 바이어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경우 전압 바이어스와 마찬가지로 비선형성과 노미널 밸류에 대한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동일한 트랜스듀서를 대각선에 배치하고 전류 바이어스 하는 경우 상보적 트랜스듀서나 복잡한 선형화 회로 없이도 선형적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압 바이어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보적 트랜스듀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형성과 회로 및 모듈의 복잡도를 고려하면 두 개의 동일한 트랜스듀서를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전류 바이어싱한 휘스턴 브릿지가 리시스티브 트랜스듀서를 사용한 센서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 바이어싱은 온도나 전원전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정밀도를 보장하는 고성능의 전류원 회로를 이용하여 기준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 기준 전류를 커런트 미러 회로로 복사하여 휘스턴 브릿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하게는 다음의 예와 같이 휘스턴 브릿지에 흐르는 전류를 모니터링 저항을 이용하여 전압으로 환산하고 이 전압이 기준 전압과 같도록 OPM프를 이용하여 피드백하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트랜스듀서의 셀프 히팅에 의한 영향은 휘스턴 브릿지에 의하여 상쇄되는 반면 모니터링 저항의 온도에 따른 영향은 상쇄되지 않으므로 온도계수가 낮은 저항체를 사용하거나 온도계수 부호가 서로 다른 저항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별도의 방열 구조를 통하여 온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로부터 정보를 읽어내는 리드아웃 회로는 회로를 연결함으로써 트랜스듀서 자체의 설계된 동작 조건이 변화하게 되는 현상인 로딩 이펙트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압을 읽어내는 이상적인 회로는 입력 저항은 무한히 크고 입력 커패시턴스는 0이어야 합니다. 즉, 트랜스듀서로부터 회로 쪽으로 흐르게 되는 전류 또는 전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입력 임피던스가 높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시스티브 트랜스듀서에 발생한 전압을 읽어내는 회로의 입력 저항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바이어스 전류 일부가 측정 회로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트랜스듀서의 동작점이 설계된 동작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사하게 캐패시티브 트랜스듀서에 누적된 차지에 의하여 발생한 전압을 읽어내고자 할 때 측정 회로의 입력 커패시턴스가 트랜스듀서와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트랜스듀서의 전하가 측정 회로의 캐패시턴스로 공유되어 나누어짐으로써 트랜스듀서의 전압이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듀서의 동작점과 일치하지 않는 입력단 동작점을 갖는 측정 회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경우 트랜스듀서가 설계된 동작점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트랜스듀서로부터 읽어내고자 하는 신호가 교류인 경우에는 트랜스듀서와 측정 회로 사이를 커플링 캐패시터로 연결함으로써
각각의 동작점을 유지하면서도 교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AC 커플링은 커플링 캐패시턴스와 주변 저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파수 응답을 갖는데 많은 경우 DC만을 차단하고 가능한 낮은 주파수 신호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매우 큰 커플링 캐패시턴스를 사용합니다. 높은 입력 임피던스로 트랜스듀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압 신호를 읽어낸 회로는 신호를 다른 회로 부분에 전달하기 위한 출력은 충분한 전류 구동 능력과 낮은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회로를 버퍼라고 하는데 다양한 종류 센서 모듈에서 로딩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득이 1인 버퍼가 흔히 사용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OP-Amp를 이용한 버퍼나 Non-Inverting Amplifier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OP-Amp 입력단은 매우 높은 임피던스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출력 저항은 낮고 큰 전류 구동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회로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트랜지스터 수준에서 구현하는 경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신호를 인가하고 소스에서 출력을 얻어내는 소스 팔로워를 버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는 트랜지스터의 스레스홀드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만큼의 레벨 시프트가 발생하는데 이는 PVT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로적으로 이를 캔슬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매우 작은 신호를 매우 높은 정밀도로 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부 잡음의 영향을 경감하고 선형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흔히 디퍼런셜 신호를 사용합니다. 디퍼런셜 신호란 두 노드의 전압 차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두 노드의 전압이 다음의 A와 같이 변화할 때 두 전압의 차이를 정보를 담고 있는 디퍼런셜 신호라고 하며 두 전압의 중간값을 커먼 모드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 노드 전압은 커먼 모드 신호에 디퍼런셜 신호의 절반이 각각 더하여지거나 빼진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통상 커먼 모드 신호는 외부에서 인가된 잡음, 간섭 또는 전원 전압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가능한 억압되어야 하며 회로가 디퍼런셜 신호에만 반응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커먼 모드 신호의 영향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디퍼런셜 신호에 대한 이득과 커먼 모드 신호에 대한 이득의 비율을 커먼 모드 리젝션 레시오라고 하며 중요한 회로 성능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커먼 모드 신호를 억압하면서도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되는 매우 작은 신호를 증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로로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가 있습니다.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는 높은 인풋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며 불특정한 커먼 모드 신호를 자동적으로 상쇄하고 증폭, 더 나아가서는 필터링까지 한 번에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 센서 및 회로에 널리 사용됩니다.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한 디퍼런셜 신호를 다음과 같이 커먼 모드 전압원과 직렬 연결되어 디퍼런셜 신호에 해당하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두 개의 전압원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한쪽 신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Non-Inverting Amplifier를 구성하고 다른 쪽 신호에도 대칭적으로 Non-Inverting Amplifier를 구성하면 두 RG 사이의 중간 지점은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신호의 커먼 모드 전압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각 OP-Amp 출력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증폭된 디퍼런셜 신호가 커먼 모드를 기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OPM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브스트랙터를 구성하고 두 신호의 차이를 구하면 첫 번째 단의 출력 신호에 있었던 커먼 모드 신호가 제거되고 회로의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변화되는 증폭된 디퍼런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 회로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RG를 제외한 3개의 OPM프를 포함하는 회로가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구현되어 판매됩니다. 이때 RG는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플리파이어의 증폭률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칩 외부에 구현합니다. 전류 또는 전하를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로부터 프론트엔드 회로를 이용하여 읽어낸 신호는 전류 또는 전압의 형태로 다시 후속 회로에 전달되게 되는데 전류 입력 전류 출력, 전류 입력 전압 출력, 전하 입력 전압 출력의 세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류를 읽어내어 전류를 출력하는 커런트 컨베이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물리량에 따라 반응하는 전류를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는 다음과 같이 전류원과 출력 저항으로 구성된 노턴 등가 회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리드아웃 회로는 트랜스듀서가 동작하기 위한 바이어스 전압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량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전류를 회로로 읽어내기 위하여 인풋 리시스턴스가 0이어야 합니다. 한편 읽어낸 전류를 복사하여 뒤이어오는 회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전류원에 가깝도록 출력 저항이 높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류 입력 노드를 고정된 전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면서도 매우 낮은 입력 저항을 가지고 있어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전류를 다시 출력하는 회로를 커런트 컨베이어라고 합니다. 앞서 액티브 바이어싱에서 설명한 전압 바이어싱 회로도 일종의 커런트 컨베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OPM프를 추가하여 피드백한 회로는 스레스홀드 전압이 0이며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이 인가된 경우 드레인 소스가 완전하게 스위치 온 되는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에 상응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듀서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싱크 전류는 턴 온 된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흐르고 이 전류를 전류 복사 회로를 이용하여 출력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출력단에서 높은 출력 저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캐스코드 회로를 구성하고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커런트 미러 양측의 드레인 전압이 같아지도록 OPM프를 이용하여 제어함으로써 전류 복사 비율의 정밀도를 높이고 출력단이 레귤레이티드 캐스코드로 동작하여 보다 높은 출력 저항을 갖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로부터 나오는 방향으로의 전류는 위 회로를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부호에 따라 커런트 컨베이어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 중 한 부분만 동작하며 다른 부분은 꺼져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력 전류 부호가 바뀌어 0을 지나는 시점에는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스테빌리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증폭, 필터링, AD 변환 등을 수행하는 회로는 일반적으로 전압 신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프론트엔드에서 읽어낸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시켜 주어야 하는데 전류를 입력으로 받아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회로를 트랜스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커런트 컨베이어 회로의 출력 노드에 저항을 추가하여 전압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변환된 전압이
회로의 다른 부분에 인가될 때 이상적인 전압원으로서 동작하도록 출력 저항이 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부분과 출력 저항을 결정하는 부분이 분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OP앰프를 이용한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클로즈드 루프 회로에서 음의 입력 단자는 양의 입력 단자와 버추얼 숏 서킷을 형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연결된 포토다이오드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기 위하여 양의 단자에 트랜스듀서에 가해져야 하는 바이어스 전압을 설정하거나 양의 단자를 회로 기준 전압 그라운드로 하고 다이오드 에노드에 음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포톤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는 버추얼 그라운드로부터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 전류가 피드백 경로에 있는 측정 저항을 통하여 흐름으로써 저항 양단에 전압이 발생하고 출력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출력 측에서 바라다 보는 출력 저항은 OP앰프의 출력 저항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에 요구하는 입력 및 출력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포토다이오드를 양의 바이어스 전압과의 사이에 설치하면 전류가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음의 출력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하를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는 일반적으로 트랜스듀서 캐패시턴스에 전하가 축적되어 일정 시간 동안 누적된 총 전하량이 물리량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캐패시터에 누적된 전하에 의하여 전압이 발생하지만 많은 경우 트랜스듀서 캐패시턴스가 PVT의 영향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압으로부터 물리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값을 알고 있는 측정 캐패시터에 트랜스듀서에 누적된 전하를 옮겨 담고 측정 캐패시터에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물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하를 옮겨 담아 전압으로 변환하는 회로를 차지 앰플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앰플리파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하의 양을 크게 하는 회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 임피던스 회로를 기반으로 피드백 경로에 있는 레시스터 대신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차지 앰플리파이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읽어내야 하는 전하량 Q를 담고 있는 트랜스듀서 캐패시턴스 CS를 버추얼 그라운드 노드에 연결하면 CS의 전압이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CS에 있는 전하가 모두 빠져나가야 합니다. 캐패시터의 두 플레이트 중 그라운드에 연결된 플레이트에 있던 전하는 그라운드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버추얼 그라운드에 연결된 노드는 전하가 빠져나갈 경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하는 피드백 경로에 있는 메저링 캐패시터의 버추얼 그라운드에 있는 플레이트로 이동함으로써 CS의 전압이 0이 됩니다. 한편 메저링 캐패시터의 반대쪽 극판에는 버추얼 그라운드 극판에 있는 전하와 동일한 양의 반대 부호를 갖는 전하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OP앰프 출력으로부터 전하가 흘러들어와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드백 캐패시터 양단 간에는 읽어낸 전하량과 피드백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트랜스듀서 캐패시턴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지 트랜스퍼 동작은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캐패시터와 스위치 및 OP앰프만으로 전압으로 표현된 신호를 처리하는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CS에
전압 신호 VS가 저장되어 있었다면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 즉 전압 이득은 캐패시터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하여 전류를 읽어내거나 차저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하여 전하를 읽어낼 때 트랜스듀서와의 연결선에 존재하는 기생저항성분과 연결선 및 오앰프 입력 등의 캐패시턴스뿐만 아니라 오앰프의 유한한 전압 이득으로 인하여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트랜스듀서와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 사이 연결선의 저항은 다음과 같이 트랜스듀서와 직렬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각 노드에서 전류식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트랜스듀서에 응가되는 전압을 구하여 보면 바이어스 전압 VB가 아닌 불특정한 값 RS 및 RP의 영향을 받아 불확실한 값으로 동작점이 설정될 뿐만 아니라 신호 전류인 IS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하여진 물리량과 IS의 관계가 비선형적이게 됩니다. 또한 측정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 보면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한 전류가 온전하게 측정 저항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저 앰플리파이어에서 트랜스듀서와의 연결선 및 오앰프 입력의 기생 캐패시턴스를 다음과 같이 입력단의 병렬 캐패시턴스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앰프 전압 이득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모델링합니다. 차저 앰플리파이어의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듀서가 차저 앰플리파이어에 연결되기 전의 상태와 연결된 후 상태에 대하여 각 캐패시터의 전하량을 구하고 그 변화로부터 연립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듀서를 연결하기 전 트랜스듀서는 신호전화 QS를 가지고 있으며 메저먼트 캐패시터 CM은 양 단자를 쇼트시켜 완전히 방전시켜야 합니다. 이때 오앰프 음의 입력과 출력이 쇼트되기 때문에 페리스틱 캐패시턴스 전하 또한 0이 됩니다. 그러므로 CS와 CP 및 CM에 담겨있는 총 전하량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트랜스듀서를 차저 앰플리파이어에 연결하면 CS와 CP가 병렬 연결되고 전하가 CM으로 이동하는데 오앰프 전압 이득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오앰프 음의 입력 노드가 버추얼 그라운드가 아닌 특정한 전압 Vx가 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각 캐패시터의 전하량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총 전하량은 트랜스퍼 전 전하량과 같아야 합니다. 한편 오앰프의 입력과 출력 전압은 다음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출력 전압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전압은 이상적인 경우와 달리 불특정한 값인 CS, CP, A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를 읽어내는 트랜스 임피던스에서의 시리즈 저항은 전류에 따른 전압 강화로 인하여 비이상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션트 캐패시턴스는 주파수 응답을 변화시키지만 DC 측정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하를 읽어내는 차저 앰플리파이어에서는 시리즈 저항은 전하가 전달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시상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DC 측정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측정 캐패시터로 전달되지 못하고 CS와 CP에 남아있는 전하가 비이상적 특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리드아웃 회로는 온도 등과 같은 측정 지점의 환경적 요인이나 리드아웃 회로의 크기,
전력 소모, 발열 등의 이유로 측정 지점에 있는 트랜스듀서와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누적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드아웃 회로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를 원거리 컴퓨터 시스템에 보내기 위해서는 시리얼 데이터 전송 기법이 사용되는데, 고속 시리얼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하여는 별도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전송은 표준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트랜스듀서와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사이의 아날로그 신호 전송은 센서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최적화하도록 매우 까다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결선은 도선의 저항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또는 주변과의 캐패시턴스가 존재하는데, 단위 길이당 저항과 캐패시턴스들이 직병렬로 연속하여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듀서에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로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가 전압인 경우에는 트랜스듀서를 떼분한 등가 회로로 모델링하고, 전류 신호인 경우에는 노턴 등가 회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전압 신호의 경우 트랜스듀서가 발생한 전압을 최대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에서 읽어내기 위해서는 트랜스듀서의 임피던스는 연결선의 임피던스보다는 가능한 낮아야 하며,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의 인풋 임피던스는 연결선의 임피던스보다 가능한 높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전류 신호의 경우에는 트랜스듀서가 발생한 전류를 최대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에서 읽어내기 위해서는 트랜스듀서의 임피던스는 연결선의 임피던스보다는 가능한 높아야 하며,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의 인풋 임피던스는 연결선의 임피던스보다 가능한 낮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트랜스듀서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거나 동작점 설정을 위한 바이어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트랜스듀서와 리드아웃 회로가 분리되어 선으로 연결된 경우 전원 및 바이어스도 전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전선의 저항으로 인하여 실제 트랜스듀서에 인가된 값은 리드아웃 회로에서 설정한 값과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전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레귤레이터와 바이어스 회로가 트랜스듀서에 근접하도록 하나의 모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때 리드아웃 회로에서 공급되는 전원선을 통하여 주변의 간섭 신호가 트랜스듀서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렬로 연결된 바이패스 캐패시터, 직렬로 연결된 초크 인덕터 또는 전선을 감싸는 페라이트 비즈를 이용하여 고주파 잡음을 차단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원선 잡음 차단과 레귤레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원선을 통하여 공급된 모든 전류가 그라운드를 통하여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라운드선 또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선 양당 간에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트랜스듀서에서 발생시킨 전이의 기준과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에서 측정된 전이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더욱이 전원선, 신호선 및 그라운드선으로 구성된 루프에 전자기적 간섭의 영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트랜스듀서 및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그라운드가 각각 임의로 변화되는 그라운드 바운싱이 일어나 전달되는 신호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트랜스듀서와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사이의 연결선은 그라운드 바운싱 또는 외부 신호 간섭을 차단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케이블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 전송을 위한 케이블로는 동축 케이블이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중심선 도체를 바깥쪽의 쉴드 도체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바깥쪽 도체는 가는 도선들이 그물망처럼 짜여져 케이블이 휘어질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케이블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쉴드선은 내부 신호선과 루프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외부 전자기파가 루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쉴드선의 단면적이 넓어 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라운드 바운싱이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우수한 신호 완결성을 보장하지만 많은 양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굵으며 뻣뻣하여 사용이 불편합니다. 보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트위스티드 페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트위스티드 페어는 두 가닥의 전선을 서로 꼬아놓은 것으로 작은 루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프에 외부 전자기파가 인가되면 매 루프에서 동일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데 인접한 루프 유도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되어 흐르지 않게 됩니다. 보다 완전한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호의 부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디퍼런셜 신호가 사용되며 이더넷 연결에 사용되는 UTP 케이블이나 모니터 연결에 사용되는 HDMI도 이러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입니다. 트위스티드 페어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외부 간섭을 상쇄시킬 수 있지만 보다 신뢰도 높은 전송을 위하여 다수 개의 트위스트 페어를 외부 쉴드선으로 감싼 쉴디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쉴드가 없는 경우를 언쉴디드 트위스트 페어 UTP라고 하며 쉴드가 있는 케이블을 쉴디드 트위스트 페어 STP라고 합니다. 고해상도 모니터 연결을 위한 DP 케이블이 STP 케이블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기기의 그라운드 전위가 다르거나 단락 등의 원인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전류가 연결선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데 트랜스듀서나 계측기뿐만 아니라 측정 대상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감전사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기기 사이에 직류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분리시켜야 합니다. 전력이나 신호를 전달하면서도 두 시스템을 직류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기법으로 인덕티브 아이솔레이션, 캐패시티브 커플링, 옵티컬 아이솔레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의 공통점은 한쪽 기기에서 생성된 전류는 다른 쪽 기기에 전력이나 신호를 전달하고 전류를 발생시킨 기기로 다시 되돌아와 그라운드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트랜스듀서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두 시스템이 서로 직류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류 신호를 보내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는 쪽에 종단 저항을 두어 전류가 흐르게 하고 다시 되돌아와 신호원 쪽의 그라운드로 흘러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단 저항 양단에 발생한 신호 전압을 커플링 캐패시터를 통하여 읽어냄으로써 직류적으로 아이솔레이션 하면서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나 커플링 캐패시터를 이용한 아이솔레이션은 교류 신호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변화하는 직류 신호를 전달하면서도 전류 관점에서 직류적으로 아이솔레이션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LED와 포토 디텍터가 결합된 옵토 커플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덕티브 커플링과 캐패시티브 커플링은 선형 시스템이지만 옵토 커플러는 비선형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됩니다.